뭐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년 예. 이제 우리나라가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그러면은 우리 단기간에 또 우리 개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단타로 하기는 그렇지만 이건 단타가 아니지. 눈이 막 비비고 테마주. 싶어. 다음 대선에 누가 되고 또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보면은 누구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네. 대선이다라는 거는 봐봐요. 인맥 관련주가 있어요. 네. 저 제일 황당해. 대부분이 저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관련주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이거 말씀드렸더니 파평윤 씨랑 윤석열이랑 뭔 상관이에요? 이재명은 어디 이씨인지 모르겠네. 이 씨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는 이건 완전히 그냥 기술적인 뭐 분석의 영역이고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작전주다라고 하는데 작전주는 맞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정체도 모르겠고 인맥 관련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걸로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정책 관련주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정책을 세운다고 다 실행을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뭐 선별해야 될 거 있으니까 이게 과연 4차 산업과 마저 떨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와 연결이 되느냐.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책 관련주. 정책 관련주 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이게 뭐 가덕도? 이게 무슨 정책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에 쓸 거 여기에 반만 투자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5만 달러까지 초고속으로 갑니다. 이건 정책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이 정책이 과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지금까지 공부하고 책을 보고 뉴스를 봤던 미래 사회와 연결이 되고 그게 발전이 있다라는 판단이 선 정책이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해도 갑자기 뭐 산화제한 정책을 펼치네 뭐하는 무슨 갑자기 무슨 뭐 8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그런 느낌 나는 거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정책이 요구와 마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폭발적이죠.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 정책에도 생뚱맞은 게 있어요. 옛날에 무슨 뭐였지? 박근혜 때 뭐 아이들 뭐 한다고 그래갖고 무슨 보령 메디앙스가 올라갔고 뭐 애들이 뭐 그 보령 메디앙스 연고를 다 바르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따라가면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공항들이 많죠. 그렇죠. 뭐 청주공항 뭐 안 쓰는 거 거의. 근데 이거를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UAM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현대차에서 이걸 하잖아요. 이게 나르는 드론 택시 같은 거 그거 할 때 이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이거는 그렇죠. 오 터미널처럼 현대차에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화에서도 이쪽에 투자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물을 한번 보세요. 유럽 가면 막 이게 뾰족하고 막 멋진 건물 많죠. 근데 우리나라 건물은 헬리패드. 다 재미없게 네모죠. 네. 막 위에 막 녹색 칠해져 있고. 헬리패드. 자, 이 도시명 항공이다라는 이 작은 모빌리티가 착륙을 여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기는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다 헬기. 동대문 모든 상가 위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상가 위도 그래요. 밀리오레 뭐. 네. 아파트 위도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쪽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뛰어난 기술진도 있지만 인프라가 구축돼 있네요. 인프라가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덕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이런 쓸데없는 공항들이 이게 정거장이 이게 터미널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진짜 공항이면은 진짜 많은 저런 헬리패드를 맞아요. 저런 거를 갖다가 UAM 네. UAM을 쫙 깔아놓고 그냥 구획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항공모함처럼 막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많네요. 네. 야, 야 양양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양 그러면 쏴주세요. 거기다 내려놓고 네.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갖고 뭐 이렇게 왜냐면 그런 동해안을 이용한다든지 공항에 무조건 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뭐 택시가 작잖아요. 네? 작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작으니까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지. 굳이 저런 터미널을 근데 이용할 갈 필요가 수도 있을까? 있고 뭐 정거장에 뭐 충전도 할 수 있고 뭐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그런데 왜냐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착륙을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착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이 저게 그러려면 평탄화 작업도 다 돼 있고. 그렇죠. 저걸 다 인프라를 쫙 깔아야 되는데 저기 인프라가 돼 있어. 그럼 뭐 관제탑도 있고 다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 몇 번 택시 내려오세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개인 드론 택시일 수도 몇 있지만 번 택시 내려오세요. 뭐 그럴 수 있네. 이게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막 몰리면. 그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 예. 아 이게 대박이다 이거. 이쪽으로 연결될 수 오늘 있겠네요. 많이 건져가시네요. 대박이네. 이거 관련된 회사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화그룹하고 그리고 베셀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의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경비행기 만들던 회사인데 국채과제로 이걸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드론에 대한 회사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공부하다 보면 뭐 네온테크, 뭐 퍼스텍이라는 방산회사 밑에 자회사 유콘 시스템이라는 회사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냥 공부해 보시면 돼요. 뭐 정책은 이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네. 정말 그냥 주식 아주 기초적인 그렇죠. 건데요. M&A 같은 거 이런 아.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M&A 요거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 M&A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이거야말로 뉴스에 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수익을 못 낼까 우리는. 보통 이게 되게 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네. 뭐 뭘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요. 네. 그럼 거기가 꼭지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알기가 힘들어요. 기업 비밀.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어떤 세력이라든지 그걸 알고 있는 뭐 관계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올려놓고 그리고 M&A라고 하는 걸 근데 예를 M&A 들어서 한다고 방송 나면 한 며칠은 오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일 때랑 이런 상황일 때랑 틀리죠.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오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 9,000원이라고 쳐요. 네. 인수를 했는데 8,000원에 인수한대. 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9,000원인데 이 회사의 프리미엄을 많이 잡아줘갖고 뭐 15,000원에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M&A 한 다음에 곤두박질 치는 회사 되게 많아요. LG랑 SK에서 인수하고 나서 야 대기업이 인수했으니까 가겠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많아요. 위험하구나. 예, 걔네들도 인수를 하고 그 안에 뭐 또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하는 그 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비추. 네, 수익 나기가 어려워요. 해봤더니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예. 저희가 종목 살 때 예. 이제 나름 분석을 하는 게 차트? 예. 또 클릭이 들어가면 그 회사 재무 예. 뭐 이 정도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거 증권회사의 추천 종목 리스트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 뭐 기관 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위가. 그거 외국인이 솔직히 지금까지는 많이 팔면은 떨어지고 사면은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조금 따라가면서 사는 거는 아, 요게 네. 얘네들이 언제 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언제 샀는지 모르죠. 여기서부터 사갖고 네. 계속해서 사갖고 여기서부터 파는 건지 여기서부터 샀는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어떤 기관이다라고 안 나오고 그냥 회사만 나오잖아요. 뭐 맥쿼리에서 샀다, 뭐 CS에서 샀다, 네. 뭐에서 샀다. 아니요, 얘네 기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에서 샀다가 아니라 뭐 한화로 잡히고 뭐로 잡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게 쉽진 않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CFD 계좌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 주식이 급락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SK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계좌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는 외국인으로 잡히는 한국인이거든요. 검은 머리. 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게 약정이에요. 뭐 신용으로 써서 사는 것 같은 건데 종목에 따라서 뭐 최대 1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어머나. 근데 이거는 내 개인의 소유로 안 잡혀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죠. 브로커들이 있어요. 국내 회사에 약정을 걸어서 산다. 그러면 얘가 뭐 해외에 있는 그 전문을 해주는 뭐 CS 증권이라고 뜨는 애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이 이걸 많이 해요. 이걸 왜 하느냐? 이자 장사잖아요. 안정적으로 이자 장사하고 이 개인들은 뭐 세금 안 내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던 계좌다 보니 이게 단점이 뭐냐면 외국인으로 잡히지만 뭐 물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레버리지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거는 기업의 그 본질과 다르게 급락했었던 것 중에 이게 세금을 안 내서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활용을. 근데 과세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면 이런 건 줍줍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라는 지주회사 네.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다 왜 빠졌나 보면 초보면 CS증권으로 나와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줍줍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뭐 방송 나가 상관없어요. 찾아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을 따라가는 게 참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외국인이 뭐 많이 샀다 뭐 했다 하면은 그냥 요 정도? 얘네도 샀네. 그 정도인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얼마에서 얼마 이상, 얼마에서 얼마 이상, 그거 딱 하고 수익 얼마에서 얼마 이상.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얘네들이 샀다라는 거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상한 회사는 사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검증 정도, 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주식이 빠지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사고 팔 때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면 잘 못 팔겠어요. 손절을 못 하겠어요. 그 제일 못하죠. 네, 근데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 더 잘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존버가 그 기준이 언제일까? 수익이 났을 때 버티는 건가? 마이너스 났을 때 버티는 건가? 제 생각에는 이거 플러스는 네. 보통 플러스는 잘들 팔아요. 빨리 팔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익을 못 누려요. 근데 마이너스는 진짜 존버해요. 근데 제가 그 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때도 네. 2년 3년 이렇게 사람들이 존버를 해요. 근데 이제 뉴스 터지고 이렇게 뭐 이런 모양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뭐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물을 다 쏟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존버가 아니에요. 존버라는 거는 내가 이 회사의 기업 내용을 정확히 알아요. 내가 이 회사는 10만 원이 적정 가치고 이 이하는 싸. 이거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야. 뭐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경쟁사는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현금 흐름표도 비슷하고 뭐 ROE도 비슷한데 다른 회사는 PER이 뭐 20배인데 얘네는 15야. 그러면 저평가구나. 이거는 이런 판단을 갖고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뭐 내년에 뭐 성장하는 뭐 EPS를 계산했을 때 똑같이 20%씩 늘어. 그러면 얘가 이건데 얘는 이거네 싸네 하고 마이너스를 견디는 건 존버.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가 아까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는 존버가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속였구나. 나는 장기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아까워 미치겠는 거야. 그거는 아닌 거예요. 가치를 알고 기다렸을 때는 내가 네 가치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씨 뭐 하는지 모르겠네. 왜 거지 같은 회사가 이거 떨어져 갖고 팔지도 못하고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면 존버지. 왜냐면 있어 보이잖아요. 존버. 그 회사를 믿어. 네. 거기서 왜 믿어 하면 몰라 이씨 딱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네요. 자신을 속이는 거였네요. 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건 존버고.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수익을 제발 좀 누리세요. 작년에 수익 나고 뭐하고 했을 때 막 50%씩 나고 뭐하고 했는데도 네. 팔아? 아니요. 팔아? 아니요. 왜 안 팔아?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이상인데 왜 여기서 팔아? 수익은 수익대로 내가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플러스도 못 보고 마이너스도 못 보는데 플러스는 못 견디고 마이너스는 잘 견디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됐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이너스가 나면 자요 그냥. 아, 근데 플러스가 나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침까지 봐요. 눈이 막 그러니까
이게 주식 초보분들이 아니면 경험이 오래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셨다라고 하면 내가 불쑥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드는 생각. 과연 이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드는 생각은 90% 이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봤는데 90%의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경제가 발달이 됐는지, 이 10%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는 쪽으로 세상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는데도 야 90%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갔어라고 했을 경우 계속 존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주식을 사시면 되고요. 한 종목에 몰빵하시고 파평윤 씨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 보시면 돼요. 요즘에 주식 작년부터 좀 열풍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새로 상장하는 아, 주식들. 상장. 따상. 예, 상장. 그러니까 그만큼 상장하는 주식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타이밍만 내가 잘 맞추면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려볼 만한 게. 이게 이 상장이다라는 게 공모주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이 네. 이렇게 하락장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장이 있고 네. 이렇게 상승하는 장이 있죠. 네. 이런 장이 있는데 항상 다 공모주는 상장을 하죠. 청약을 하고. 자, 요럴 때 공모주가 상장을 할 때 기업에서 원하는 가치를 얘기를 해요.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을 해갖고 가격을 형성을 얼마의 가격의 공모주 청약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때와 이때에 이 상장하는 회사 네. 가치 평가를 같은 기준으로 할까요? 다르겠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시장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줘요. 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이렇게 정해주고 나는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요거밖에 안 정해줘요. 횡보장에서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15,000원 정해줄게. 요거로 공모주 청약 진행하자.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치를 적어줘요. 그러면 이 안에 이미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모주로 우리 이모도 공모주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시장이었고 이런 시장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공모주가 이 경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쟁률이 치열할까요? 안 치열하죠. 저 때 다 안 살 때. 예, 요때는 이제 공모주로 해갖고 수익이 일부 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경쟁률도 치열하고 가격은 가격대로 고평가를 받고 이미 상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근데 빅히트가 상장한 날 따상되고 난리가 네.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하락장으로 네. 계속 빠졌는데 최근에 쭉 다시 올라오죠. 올라왔잖아요. 메타버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구나. 네, 메타버스 때문에. 만들었다니까요. 메타버스. 그래서 그런 거 하락장일 때 사는 것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항상 그랬어요. 상장된 다음에 그 보호예수 물량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주주나 이런 뭐 직원들이 그 물량이 빠진 걸 확인하고 살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장한 주식들이 한 1년 지난 다음에 물론 뭐 가치 평가를 잘못해 갖고 저평가인 상태에서 들어와 갖고 막 몇 배 올라간 주식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매수를 하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넣어놓고 치킨값 번다면서요. 치열하니까. 치킨을 좋아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공모주 청약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가격 형성이나 이럴 때는 하락장, 횡보장, 상승장에서는 다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도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주식시장은 버블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버블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대만 갖고 올라가던 옛날에 IT 버블, 그땐 다 마이너스 회사였어요.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요. 회사들은 몬텍 하겠다고 설립은 해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캐즘 구간이 없이 그냥 다 얘네는 이거였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걸 다 거친 애들이에요. 지금 이거 남은 애들, 이거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게 버블이겠냐고요. 버블은 아니고
이런 기간 안에서 실적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과열 구간을 조금 줄이고 있는 과정. 당연히 금리는 경기가 회복되니까 일부 올라가고 그거에 맞게 다 맞춰지는 과정인데 기존의 이론들을 갖고 놀래갖고 그냥 발작하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장주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상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빅히트처럼 뭐 SK바이오팜도 난리 났었는데 쭉 빠졌잖아요. 올랐다가 이것 또한 따상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단타죠. 그러니까 좀 요거보다 그냥 뭐 많이 공부해 보시고 요거는 뭐 재미로 해보고 싶으면은 뭐 좀 말리지 못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단타네요. 단타죠. 네, 확실히 단타네요. 이 회사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도 없어요. 손익계산서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관이 이렇게 했고 CEO 인터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CEO가 나와갖고 저희 회사가 사실은 이게 조금 그런데 그래도 상장을 해갖고 저 회사가 이거 받았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겠죠? 라고 하겠어요? 단타로 수익이 냈을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있죠. 사장님. 있죠. 내가 정말 뭔가 그렇죠.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타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단타를 그럼 넌 100% 단타를 안 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치긴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중을 5%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내용 없는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간다. 그럼 뭐 전기차 회사 자체가 간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내가 당연히 장기 투자인데 그 밑에 있는 부품단이 있어요. 걔네들을 갖다가 뭐 MVH 코리아라든지 뭐 3기 뭐 구형테크 뭐 아진산업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작은 회사들 얘네들은 장기 투자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락이 크니까. 그러면은 약간의 차트를 참고를 해서 한 5% 정도 안에서 내가 쳐보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그 아마 저 단톡방이 있거든요. 주식 단톡방. 네. 근데 제가 제일 잠을 많이 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봐요. 하루에 많이 보면 1시간 봐요. 아, 정말요? 네, 많이 보면. 그 저는 뭐 이렇게 차라리 그 시간에 책 보고 막 스트레칭하고 막 산에 갔다 오거나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냥 장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있고 아니면 중간에 깼을 때 단톡방에 난리가 났거나 사람들이 뭐 물어봤을 때 그거 확인하려고 한번 보는 거 정도로만 보지 잘 안 봐요. 한 2시 반까지 푹 자요. 지수나 이런 거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뭐 비상 주식으로 돈 뭐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네, 하는 네. 사람들 보면 다 비상장 주식을 사가지고 비상장.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비상장 주식은 HTS에도 KOTC 시장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 브로커를 통해서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코넥스라는 시장도 있어요. 네. 코넥스 종목은 내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코스닥으로 이전하기 전에 뭐 이것도 있고 뭐 KOTC인가 뭐 비상장 거래하는 네. 시장이 있어요. 뭐 이런 데 기업에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말리진 않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사는 거는 수수료도 비싸고 전 모르겠어요. 코넥스에 좋은 회사 되게 많아요. 여기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해갖고 막 10배 이상 나는 회사들 많아요. 지금도 가능성 갖고 있는 회사들 많아요. 그리고 뭐 이 안에는 코넥스. 뭐 대북주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 대북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열린다고 봐요. 무조건 열려요. 네, 열릴 거예요.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4차 산업을 한 방에 쏟아낼 수 있는 지역은 북한밖에 없다고 봐요. 아프리카가 되겠어요? 뭐라고 해서 아프리카는 물론 황무지라 다 개발할 수 있지만 주변 국가가 누가 있냐고요. 북한은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여기 이 일본하고 대만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미국이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모든 기술을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자원도 많고 까는 족족 5G로 깔 것이고 또 아까 여행 갑자기 생각나는 여행 얘기했잖아요. 하이퍼루프 아시죠? 이게 뭐 밑에 이렇게 터널 뚫어가고 캡슐 같은 데 들어가면 휙 가버리는 거. 네. 그걸로도 앞으로 여행을 이제 갈 수 있을 거래요. 부산까지 30분.
이게 해저 터널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테슬라 그분이 하는 거잖아요. 하이퍼루프. 이것도 나는 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북한도 가고 이걸 통해서 아마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을걸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요거에 관련된 회사도 한국항공우주예요. 그리고 뚫어야 되잖아요. 터널을 뚫어야 네. 돼. 뭐예요? 동아지질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터널 뚫는 거 세계 1위. 우리나라 터널 기가 막히게 뚫는 거 아시죠? 네. 산이고 뭐고 다 네. 뚫어보잖아요. 동아지질. 오. 이거는 뭐 이거에도 관련되겠지만 이거는 뭐 북한 터널은 관련. 현대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잘 뚫습니다. 뭐 이거 뚫는 뭐 동양 파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시장이 있고 뭐 대북주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뭐 현대 아산이 사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개발권. 여기에 있어요. 싸요. 14,000원밖에 안 해요. 아 현대아산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가 많이 올랐었던 건 현대아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실제 현대아산은 여기에 14,000원, 500원이나 되나 그럴걸요? 오, 좋으세요. 네. 이게 막 대북 막 열풍 불었을 때는 한 5만 원, 6만 원 갔나 그래요. 근데 뭐 버릴 돈이라면은 여기에 넣어놔도 대북 북한이 안 열리겠어요? 전 열린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때 금강산 관광이나 뭐 개성공단이 열린다라고 봐요. 네. 오히려 민주당.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는 거 나쁘지 않죠? 북한은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시장이에요. 다 되셨나요? 네. 너무 고생하셨네요, 형수님. 오늘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게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내피셜을 막 끝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뭐 이렇게 분야들, 네. 뭐 그 안에 있는 뭐 종목도 몇 개 뭐 언급해드렸지만, 오늘 기억에 예. 몇 개 관심이 갖는 게 있네요. 아,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네. 저는 오늘 얘기한 저도 모르게 나갔다라는 그 종목들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요. 그 안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는 어떻게 되냐, 발을 담그면서 시작하라고 그랬거든요. 맨날 준비하면 15년 준비한 후배 있다고 그랬잖아요. 준비 못해요. 나도 주식 다 모르는데 그럼 나도 주식하면 안 되게 발을 좀 담그시고 오늘 얘기한 종목 중에 괜찮다, 검정색이 많다, 일단 발 좀 담궈 보신 다음에 공부를 같이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이런 대화들이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